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들의 미사일 위협에 따라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정찰기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정찰기와 감시체계가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감시체계를 상황에 맞게 중첩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소개할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는 우리 군 킬체인의 중심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필수적인 감시체계로 꼽히고 있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형 조인트 스타스로 알려진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는 지상감시 및 지휘 통제에 특화된 기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여러 해외 방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상당 부분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움직이는 적 전차나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하고 식별된 정보를 아군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한국형 조인트 스타스가 우리 군에도 곧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방중기계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2023년까지 1호기를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조 원의 예산을 들여 4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국방기술 품질원의 선행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이 감시 통제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통해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대북 감시 능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우리 정부는 전략 정찰 자산 도입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조인트 스타스를 도입 대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조인트 스타스는 미국의 노스록 그루먼사가 보잉 707 여객기를 개조해 만든 EAC의 별명으로 1990년대 이후 매년 한반도를 찾아 주한미군과 훈련을 해왔던 지상감시 정찰기입니다. 하지만 조인트 스타스 생산이 2005년 이후 중단되면서 도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하는 등 우리 군의 조기 탐지 능력이 한층 더 중요해지면서 지상감시 정찰기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실제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요격이 어려워 발사 전 조기 탐지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인트 스타스 같은 지상감시 정찰기가 있으면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업이 해외 도입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참가 업체들의 경쟁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보잉, 노스록 그루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등 굴지의 글로벌 항공업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이들 업체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되는 등 해외 군수업체들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선 보잉은 당초 P-8A 해상 초계기를 개조한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보잉 737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 737-700은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E737 항공 통제기와 해군이 도입할 P-8A 해상 초계기와 같은 계열입니다. 노스록 그루먼의 경우 RQ-4 글로벌 호크를 개조한 모델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우리 공군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도입해 운용 중인 무인기로 노스록 그루먼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맞춰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형 글로벌 호크로 개조해 제안한다는 방침입니다. 레이시오는 상용기인 글로벌 6500을 개조한 아이스타 K를 제안할 예정으로 앞서 레이시온이 영국 공군에 제공한 글로벌 익스프레스 기반의 아이스타와 같은 솔루션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노스록 그루먼은 합동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체계 솔루션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노스록 그루먼은 이번 사업을 목표로 LIG 넥스원, 휴니드와 MOU를 체결하고 공중 전장관리, 지휘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스록 그루먼은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문성을 활용해 위험도가 낮은 공중 BMC2 기능을 제공하고 LIG 넥스원은 센서, 항공전자장비 중심으로 기술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 항공우주산업 제조회사이자 방위산업체인 노스록 그루먼은 지난 1991년 서울의 지사를 설립한 이래 KF-16 전투기에 탑재된 APG-68 사격 관제 레이더, 한국 미사일 방어체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에서 먼저 이야기가 오고 갔던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보잉사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잉은 보잉 737을 기반으로 한 신형 지상감시 정찰기를 도입하거나 연안 감시 레이더 AES를 탑재한 P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을 제안했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보잉이 제안한 두 가지 옵션 모두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2737 피스아이와 2022년 도입이 예정돼 있는 P8 포세이돈을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도 보잉의 기체를 쓰는 것이 부품 호환 측면에서 더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잉은 뒤통수를 쳤는데요. F-15K 개량과 2737 피스아이 추가 도입 과정에서 가격을 40%나 올려받겠다는 갑질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우리군은 보잉에 대한 모든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에서 보잉이 유리한 고지에 있었지만 우리군은 마음을 바꿔 노스로 그루먼과 레이시온의 정찰기를 두고 고민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들 업체의 도입 조건은 보잉과 비교해볼 때 차원이 다르게 좋은데요. 레이시온의 경우 제이스타스 K에 맞서 아이스타 K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레이시온은 최근 열린 아덱스에서 아이스타 조정석 디스플레이, 최신형 에이사 레이더 등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레이시온에 따르면 아이스타는 정보를 취합, 분석한 후 실시간으로 합동작전 상황도를 지휘관에게 제공하며 지휘관의 임무 수행에 있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이스타는 멀티 인텔리전스 기술을 채택해 모든 스펙트럼 대역에 걸쳐 다양한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정교한 상황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레이시온이 우리군에 제안할 아이스타 K의 경우 캐나다 봄바디어의 최신형 비즈니스 제트기인 글로벌 6500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아이스타 K는 고도 42,000피트 상공에서는 370km, 45,000피트에서는 390km까지 표적 감시가 가능할 정도로 작전 반경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상 감시와 추적에 특화된 에이사 레이더가 기체 하부에 장착되고 광학 및 적외선 영상 탐지 장비, 신호정보 감시 체계가 적용돼 멀티 인텔리전스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멀티 인텔리전스는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꼽힙니다. 뛰어난 성능의 지상 감시 레이더를 사용해도 우리나라는 특유의 산악 지형 때문에 근거리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해 생기는 탐지 공백 구역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신호 정보가 결합된 멀티 인텔리전스 기능이 있으면 음영 구역과 상관없이 목표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시온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한국에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며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레이시온은 아이스타 K의 생산과 운영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에 맡기겠다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최소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꺼냈습니다. 기술 제안에 있어 비밀을 엄수하는 레이시온이 이처럼 파격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한국 시장을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최근 레이시온의 보르그노비 부사장은 한국과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광이라며 앞으로 있을 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레이시온 사업총괄 이사와 수석 엔지니어까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면서 아이스타 K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레이시온은 대한항공과의 협력 카드 역시 자신있게 꺼내들며 기술 이전을 하러 한국에 오겠다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레이시온은 사업의 상당 부분을 대한항공과 협업하겠다고 밝히며 설계 기술 유지 관리 등 중요한 부분에서도 기술 협업을 하겠다고 신뢰를 드러냈는데요. 이처럼 레이시온은 기술 이전을 강력한 카드로 꺼내들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닌 미국의 탐지 기술 노하우가 한국에 조만간 전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장의 눈인 한국형 킬체인이 완성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